자, 여러분들 이제 나를 볼 건데요. 이 나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라고 나는 판단을 했어요. 어떤 부분이 어렵냐?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편익은 한 개 편익과 한 개 비용이 같을 때 가장 커지는데 이 문장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 멘붕이 오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아까 전에도 봤는데 순편익은 언제 커진다? 순편익은 무엇이다? 편익에서 비용을 뺀 것이다. 근데 여기에는 한 개 편익과 한 개 비용이 같을 때 편익과 비용이 같을 때 가장 커진다라는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한 이유인데 하나 분명하게 해야 될 거는 일단 한 개 편익이라는 것과 편익은 다른 겁니다. 한 개 비용이라는 것과 비용은 다른 겁니다. 그거를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아까 이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비문학 지문에서 이해라고 하는 거는 글의 의미를 내면화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내용이 있음을 확인했다가 이해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실적 이해라고 하거든요.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이렇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적 이해인데 이것만 해도 돼요. 이것만 하세요. 그리고 괜히 고민했다가 시간이 날아가면 문제를 못 풀고 그러면 등급이 떨어지고 등급이 떨어지면 갈 데도 못 가고 맞죠? 악담을 하는 게 아니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사실적 이해에만 우리가 집중을 해도 사실 시간이 모자랍니다. 해서 이게 뭔 소리야 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고민이 들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저번에 다음으로 넘어가라고 했습니다. 넘어가시고 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은 문제 풀 때 찾을 수 있어요, 사실. 그리고 이 글 같은 경우에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이유를 찾기가 힘듭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라는 거를 글 속에서 이유를 찾기가 사실 되게 힘들어요. 우리가 좀 멀리 돌아갈 거거든요. 근데 이런 작업을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글을 읽을 때는 이런 거를 공부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은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문제 풀 때를 가정하는 거예요. 어쨌든 말이 길었는데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렇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뒤에는 무슨 내용이 나올까 정도로 생각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자 봅시다. 일단 한 개 편익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떤 선택에 의해 추가로 발생하는 편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선택에 의해 추가로 발생하는 편익이고요. 한 개 비용은 그 선택에 의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만 봤을 때는 별 내용이 없어요. 한 개 비용은 이거고 한 개 편익은 이거구나. 한 개 더 사면 생기는 만족감. 한 개 더 사면 드는 돈, 비용이 한 개 비용이고 한 개 편익이구나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또 이제 또 머리에 또 의문이 남는 거죠. 왜 한 개를 더 샀을 때 얻는 만족감과 비용이 똑같아야지 이득이 순편익이 가장 커지는가? 자, 일단은 다시 나중에 다 한 번 더 할 거거든요. 이거 한번 얘기하고 지금 다 하고 라를 같이 봐야지 이게 이해가 됩니다. 자, 지금 보면은 나는요 이제 경제 주체 전반적인 내용이었거든요. 경제 주체 가계, 기업, 정부가 공통적으로 쓰는 말인 한 개 편익과 한 개 비용이란 말이 나왔는데 다해서 이제 중심은 기업이에요. 그럼 기업에서 한 개 편이니까 기업에서의 한 개 비용이 얼마냐? 무엇이냐? 보면은 일단 한 개 비용이란 말은 그대로 쓰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정의와 여기에 나와 있는 정의가 조금 다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품 생산량을 한 단위 증가시키는데 추가로 드는 비용이래요. 자, 여기에서는 선택이라는 말을 했었는데 그 선택이 뭐다? 기업에서는 상품 생산량을 한 단위 증가시키는 것이 선택이라는 겁니다. 둘을 비교해서 보는 게 좋을 겁니다. 한 개 수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얘는 한 개 비용과 짝지가 되는 말이니까는 한 개 편익이랑 같은 맥락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개 수입은요, 상품을 한 단위 더 생산하여 판매할 때 추가로 얻는 수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상품을 한 단위 증가시키는데 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서 뭐라 돼 있습니까? 어떤 선택에 의해, 즉 기업이 하는 선택은 무엇이다? 얘나 똑같이 상품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 더 생산하여 판매할 때 똑같은 말이니까요. 해서 여러분들 볼게요. 한 개 편익과 한 개 비용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생기는 거라고 했었어요. 보면은
한계 비용도 한계 수입도 언제 생기는 거예요? 한 단위를 더 생산하여 판매했을 때, 한 단위를 더 증가했을 때, 증가시킬 때 생기는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얘 둘의 공통점, 얘들의 공통점입니다.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이 부분은 넘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이 나와요. 기업은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하도록 생산량을 조절하여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아까 전에 우리 나에서 봤던 말 한번 볼게요. 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빨간색으로 해놓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랑 한번 연결해 보세요. 자, 순편익은 한계 편익과 비용이 같을 때 가장 커지는데, 자, 이거랑 기업은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하도록 생산량을 조절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랑 결국에는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포인트는 한계 비용과 편익이든 한계 비용과 수입이든 전부 다 어떻게 해야지 같아야지 이윤이 극대화되고 순편익이 가장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좀 확인을 하시고요. 이해가 안 되면 잠시 멈추고 앞으로 돌아가도 괜찮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똑같은 얘기를 지금 2번 하는데 여기 앞에서는 이것에 대한 이유를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여기에서는 과연 이야기를 해 줄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면은 어떤 말이 있냐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상품 생산량을 한 단위 더 줄일 때 그로 인해 상품 생산량을 한 단위 더 줄일 때 그로 인해 추가로 절약되는 비용이 줄어들 수입보다 크므로라는 말이 돼 있어요. 아, 내가 아까 전에 설명을 하나 빠뜨렸는데 한계 비용은 증가시킬 때는 그러니까 한 단위를 더 증가시킬 때는 한계 비용이 커지겠죠. 다음에 하나 더 덜 만들 때는 얘가 줄어들겠죠. 한계 수입은요, 한 개를 더 만들면 늘어나겠죠. 한 개를 덜 만들면 줄어들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한번 보세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연필을 공책을 할까요? 맨날 연필만 하니까. 공책을 여러분들 하나 만드는 공장의 사장님이라고 할게요. 공책 하나에 500원이라고 할게요. 아,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100원이라고 하자. 1000원? 그래, 1000원요. 자, 공책 하나를 만드는 비용이 1000원이라고 할게요. 얘는 2000원에 팔아요. 양아치인가? 2000원에 팔아요. 자, 여기 보면은 생산비, 생산, 판매.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심각한 건 아니고. 자,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100개를 만들어서 팔면은 어떻게 돼요? 얘는 1, 10 일단은 생산하는 데는 10만 원이 들어요. 판매하면 얼마가 들어요? 그렇죠? 20만 원이 들어요. 자, 일단 그냥 단순하게 산수입니다. 자,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90개로 판매한다. 그러면은 생산비가 어떻게 돼요? 9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저거는 얼마? 18만 원이 되겠죠. 그냥 단순한 산수입니다. 보면은 한 단위 더 줄일 때 그로 인해 추가로 절약되는 비용이라는 말이 나와요. 100개 판매하다가 10개를 줄였어요. 10개를 한 단위라고 한다고 치면은 10개를 줄였어요. 그랬더니 생산비도 떨어지고 판매하는 비용도 떨어졌어요. 확인이 됐으면은 여러분들 동그라미라고 할 뻔했다. 영상인데.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런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이 글에서는 이제 이런 거 다 지우고 헷갈릴 것 같으니까 지우고 여기 있는 것만 한번 그대로 얘기를 할게요. 자, 생산량을 어떻게 하면은 생산량을 줄이면은 한계 비용이나 한계
수입이나 둘 다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감소한다, 줄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줄어드는 폭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비용이 줄어들 수입보다 크므로 라고 돼 있어요. 절약되는 비용이라는 게 돈이 안 든다는 거잖아요. 안 쓰는 돈이, 한 개 비용에서 줄어드는 돈이 뭐보다 한 개 수입에서 줄어들 수입보다 크므로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얘가 더 크단 얘기예요. 한 개 비용이 줄어드는 게 한 개 수입이 줄어드는 것보다 크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만약에 생산량을 늘렸을 경우에도 한 개 비용은 더 크게 늘어나고 한 개 수입은 더 작게 늘어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한 개 비용이 한 개 수입보다 변화하는 폭이 더 크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확인했으면은 네, 동그라미.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떤 말? 한 개 비용과 한 개 수입이 일치하도록 생산량을 조절해 이윤을 극대화한다. 순편익은 한 개 편익과 한 개의 비용이 같을 때 가장 커진다. 이런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데 이제 쌤이 사회쌤한테 들은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자, 한 개 편익은요. 여기에서 보듯이 만족감이에요. 일단 만족감 같은 거고요.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비유를 하나 하면은 돈가스를 먹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맨날 돈가스네. 자, 돈가스 튀김입니다. 많이 먹으면 물려요. 처음엔 되게 맛있거든요. 급식에서도 돈가스는 인기 메뉴죠. 근데 어쨌든 많이 먹으면 물린다는 얘기죠. 하나 먹었을 때의 기쁨이 세 개 먹었을 때의 기쁨보다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편익이라는 거예요. 수입이라는 거예요. 얘는 뭐예요? 만족스러워요. 좋아요. 근데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만족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들어요. 만족하는 폭이 줄어듭니다. 처음에 하나 먹었을 때 100 만족했다가 두 개 먹으면 170 만족했다가 세 개 먹으면은 한 250? 아니다 200 만족하는 거예요. 점점 막 줄어드는 거예요. 증가하는 폭이 비용이란다 편익이. 근데 비용은요. 하나 만들 때마다 더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100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뭐 210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뭐 330이었다가 이런 식으로 100, 그 다음에 110, 120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죠. 비용은.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한 개의 비용이 한 개 수입보다 한 개 비용이 한 개 편익보다 증가하는 폭이 크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면은 따라잡혀 있습니다. 누가요? 한 개 편익이요. 한 개 수입이요. 그러니까는 생산량을 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둘이가 같을 때예요. 얘가 점점 얘를 따라잡으니까 얘가 얘보다 커지면은 만들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약간 손해도 볼 수 있고 아닌가 그것까지 모르겠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얘가 같을 때 커지는 거는 뭐 때문이다? 한 개의 비용이 한 개 편익보다 한 개 편익은 늘어나는 비율이 늘어나는 게 점점 줄어들고 한 개 비용은 늘어나는 폭이 점점 커지고 그래서 둘이가 같아지는 지점이 생산량을 최대로 할 수 있는 지점이다 라는 거 그렇게만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되겠어요. 한 번 더 얘기할게요. 한 개 편익은요 제품 하나를 생산할 때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점점 들어가는 폭이 줄어들어요. 한 개 비용은요 어떤 것을 하나 만들었을 때 더 만들었을 때 그것이 늘어나는 비용의 폭이 점점 더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얘가 높다가도 얘가 높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가 제일 좋다? 둘이가 같아지는 그 시점이 생산량을 최대로 할 수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어떻다? 순편익은 이 둘이 같을 때 가장 커진다고 합니다. 또 기업은 한 개의 비용과 한 개 수입이 일치할 때 이때가 생산량이 제일 클 때거든요. 그때가 이윤이 극대화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겠으면 학교에 와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나단락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